최근에 그 의정보고 대회도 많이 열리고 그다음 출판기념회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뵙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국회법상 5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용인데 그 자유한국당 그 패스트트랙 관련돼 가지고 기소되신 의원들 관련해서 이거 진짜 당선 무효되는 겁니까? 아마 제가 검사 출신인 걸 알고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께만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국민들께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재판을 받거나 그 검찰에 기소당하신 분들이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런 얘기는 살다 요즘에 처음 들었는데 판사가 의원님 판사가 좌파래요.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래요. 뭐 판사가 무슨 인권법 어쩌고 그런 거래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겠어요? 요즘은 재판받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판사를 공격해도 판사가 그 당사자하고 친하대요. 이런 얘기를 했지 판사가 좌파래요. 무슨 인권법 단체에 있었대요. 무슨 민변이래요. 이런 얘기 안 했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특징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매사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비상식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이 재판에 대한 불신, 판사에 대한 불신이 아주 극도로 가고 있어요. 보세요. 이사회를 소집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사회 소집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소집 통보하지 않고 이사회를 열면 그거는 흠결이 커서 무효예요. 이사회가 무효라니까요. 국회법상에서의 이 회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 장소를 특정해서 알려줘야 돼요. 미리. 그런데 지난번에 그 패스트트랙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시 장소를 특정해서 자유한국당한테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 민주당 4+1인지 민주당인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회의 장소가 바뀌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 적법한 그 절차를 국회가 어긴 거예요. 회의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 회의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커서 무효이기 때문에 방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런 논리에 다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권은희 오신환 의원을 다 기억하시죠? 동일한 회기 중에 이거는 법문에 나와 있습니다. 임시의 동일한 회기 중에 임시의 회기 중에는 교체 못해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 한. 근데 바꿨어요. 교체했어요. 국회의장이 병원에서. 그래서 이거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해계망측한 논리입니다. 그 법문에 동일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임시의 회기 중이 아니면 동일한 회기가 아니니까 교체할 수 있다. 좀 어려우시죠?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권은희 오신환 의원을 정기국회 때 임명해 놨으니까 동일한 회기가 아닌 임시국회에서는 교체할 수 있다. 이런 해계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검찰이 또 받았어요. 국회법의 특징은 뭐냐면 당리당략으로 교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회가 이미 들어가면 임시회가 딱 첫날 시작을 하면 그 첫날 시작할 때에 그 선수들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판사라면 다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무혐의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들을 하도 많이 받아서요. 제가 우리 국민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시고
이 국회법 관련돼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됐을 때 판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재판 과정에서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쓰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미리 좀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부연해서 설명하면, 오늘 원유철 우리 중진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 발언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도 보니까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기소됐을 때 범죄 사실이 16개였거든요. 그리고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 3개 정도 인정하면서 지금 선고형이 10월이에요. 징역 10월. 물론 벌금 90만 원을 변론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뇌물죄 다 무죄 났습니다. 그 중에 한 건만 알선수재로 지금 선고가 났는데요. 잘 보세요. 증인이 딱 한 명인데 그 증인 인물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는 다 무죄를 내고, 판사가 그 동일한 인물의 어떤 진술 하나만 딱 빼서 그거에 대해서 알선수재로 이번에 선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당사자인 그 사람들이 이거를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판사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 좌파 아니냐? 뭐 이 사람 무슨 인권법 소속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도 잘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